안녕하세요. 박원경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휴대폰이 압수되는 경우, 어떤 범죄 혐의로 압수되는 경우, 그 이후 후속 절차에 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범죄나 형사사건에서는 휴대폰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쓰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휴대폰은 단순히 이게 전화통화하는 휴대전화 기능 외에도 각종 전자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전자정보 매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건 또 개인의 사생활과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거기 각종 문자나 SNS나 촬영한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이게 드러나게 되는 문제들이 생기게 되죠. 근데 이제 휴대폰을 이제 수사기관에서 압수를 하는 경우 이유는 이 휴대폰 그 자체보다는 휴대폰에 저장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휴대폰 내에 있는 그 전자정보 압수하기 위해서 정보만을 빼낼 수는 없으니까 휴대폰 자체를 압수를 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법 촬영 등 성범죄 형사사건이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휴대폰을 압수를 하는데, 압수를 해서 안에 있는 정보도 확인을 하고, 또 이게 또 삭제했거나 예전에 저장했다 삭제했거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거칩니다. 디지털 포렌식 절차는 휴대폰이란 일종의 하드디스크라고 본다면 옛날에 저장했다 삭제했거나 혹은 뭐 어떤 이용했던 내역들을 일일이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휴대폰이란 게 해당되는 문제 혐의만 딱 뽑아가지고 그것만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열어보고 그 중에서 이제 확인을 하다 보니까 이거 범죄 혐의 외에도 다른 것들까지도 다 일일이 확인이 돼서 이제 별도 또 혐의가 생기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 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이제 생기는 경우죠. 그래서 참고로 불법 촬영물을 불법 촬영죄를 저질러서 직접 촬영하거나 유포하지 않더라도 현행 성폭법에 의해서는 단순히 시청한 경우에도 성폭법으로 이게 처벌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또 모두 다 싸그리 다 드러날 수 있다라는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휴대폰 압수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해서 중대한 침해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법에서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근데 경찰들 수사기관에서는 이제 뭐 임의로 제출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무분별하게 이제 절차가 좀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이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 보면은 내 권리가 이건데 이렇게 일일이 주장을 하면서 하는 게 굉장히 또 쉽지는 않습니다. 또 밉보일까봐 두렵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경우를 좀 나누어서 좀 살펴보면 이제 강제로 압수되는 경우랑 동의하에 압수되는 경우 이 두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경찰에서 이제 성범죄 혐의로 체포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현장에 있고 휴대폰이 범행 도구였다. 이게 촬영죄나 이런 경우들이겠죠. 그럴 때는 경찰에서 보통 이제 임의로 제출할 건지 여부를 물어보게 됩니다. 물어본다라고 하는 거는 동의하에 제출할 거냐 말 거냐 이거 물어본다는 것인데, 만약에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이제 강제로 압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 동의가 없으면 압수를 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근데 이 동의를 해서 제출을 해버리면 영장에 의해서 정당하게 압수된 경우랑 동일하게 절차가 모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포렌식 절차를 거쳐서 모두 일일이 다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이게 영장을 받아야 되는데 법원에 신청을 해서 법원의 결정으로 영장을 받아서 휴대폰을 압수하거나 이런 절차들을 밟아야 되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이미 제출을 좋아합니다. 제출해라. 동의하죠? 이런 식으로 제출 받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압수수색 영장으로 하려면 범죄와의 관련성이 있는 부분에 한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는데, 이게 꼭 반드시 잘 나온다라고 보장할 수도 없고 또 엄격하게 봅니다. 법원에서는. 또 휴대폰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엄격하게 봅니다. 그런데 동의하에 제출받는 경우, 이미 제출을 받을 경우에는 압수수색 영장에서 받은 거나 똑같이 효과를 발생을 함에도 불구하고 또 포렌식 절차로 모두 열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차가 편의하다라는 거죠. 영장 받을 필요도 없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이미 제출을 많이 권유를 하고 이제 강권을 많이 하고 또 이게 제출해서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좀 말씀드리자면, 휴대폰을 제출해서 열어보려면 대부분 잠금 장치를 걸어놓지 않습니까? 이게 패턴이든 비밀번호든 이걸 알려주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이 강제로 이걸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행법상으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휴대폰 줘보세요. 이미 제출하시는 거죠? 비밀번호 어떻게 돼요? 패턴 어떻게 돼요? 여기 그려보세요. 이런 식으로 다 이게 받아내죠.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권리라는 거죠. 이거 알려주지 않을 경우 방법이 없어요. 최근에 한모 검사장 이 사건에서도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가지고 포렌식 절차를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이 강제로 RNS를 방법이 실제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권리라는 건 좀 알고 계셔야지 내가 이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 건가 이 부분을 고민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바와 같이 이런 어떤 권리를 알려드리고 이걸 만약에 행사를 하면 수사기관이 싫어하지 않겠냐 이렇게 비협조한다면 좀 불이익을 입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경찰들 수사기관은 싫어합니다. 자기들 편하자고 한 건데 동의 안 해주고 협조 안 해준다라고 보면 싫어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수사 절차라고 하는 것은 범죄 혐의를 밝히려는 수사기관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적절히 방어권을 행사하는 피의자 등 피고인 이렇게 당사자의 권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권리 행사 자체를 뭐 싫어하거나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수사기관에 협조해서 호의를 얻는 게 능사인가 이 부분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수사받는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혐의를 벗어나서 무혐의를 받거나 혐의 내용을 좀 줄여서 처벌을 최소화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고 이건 당연한 겁니다. 헌법상의 권리거든요. 근데 수사기관한테 잘 보여야지 라는 생각만으로 한다면 처벌을 대신 받아줄 것도 아닌데 이 권리를 포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 변호해서 선임했던 이 사건도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범죄 혐의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집으로 퇴근길에 저녁에 경찰이 그 앞에서 지키고 있다가 영장도 받지 않고 함께 경찰서로 좀 갈 수 있겠냐 이걸 임의동행이라고 하는데 동의받아서 일단은 갔습니다. 가면서 휴대폰 좀 줘볼 수 있겠냐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줬죠. 그리고 또 비밀번호 알려줄 수 있느냐 당연히 알려줬죠. 권리인 것도 모르고. 그래서 모두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포렌식 절차를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뭔가 좀 동의서든 이런 게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법률적 도움을 받고자 저를 선임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게 맞고 임의로 이게 동의해줄 성격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동의는 좀 어렵고 영장 받아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압수수색 영장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경찰에서는 그 이후부터 좀 고압적으로 나왔죠. 아마 의뢰인이 혼자 있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대응하는 게 어려웠을 거로 보여요. 하지만 제가 옆에서 좀 조력을 해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제 구속 절차는 경찰이 구속해달라, 구속영장 청구해달라라고 이제 검사한테 요구를 하고 검사가 그걸 받아서 법원에 청구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고 청구하면 법원에서 좀 발부할지 말지 이걸 이제 정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압수수색 영장 절차로 진행을 하면 된 건데 그거 권리인데 그걸 행사했다고 해서 구속영장 신청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게 충분히 검사한테 주장을 해서 검찰에서 아마 기각이 됐습니다. 이미 이와 같이 좀 불이익을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권리를 행사할 때 있어서는 이래서 좀 법률 전문가 변호사의 조력이 없이 독자적으로 할 경우 좀 위험성이 있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휴대폰 압수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논란이 있어요. 휴대폰이란 게 보통 최소한 2년 이상은 보통 쓰지 않습니까? 거기엔 각종 정보들 본인이 생각하지도 못한 정보들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일종의 판도라의 상자 같은데 한번 압수돼서 열어보면 단순히 그것만 열어보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들여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포렌식 절차라고 하는 거는. 그 과정에서 뭔가 더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첨예한 쟁점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휴대폰 압수와 관련해서 법률적 문제, 절차상의 문제를 제가 한번 제기를 했더니 대법원에서만 지금 5년째 계류 중인 사건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포렌식 절차나 휴대폰 압수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좀 복잡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권리를 일단 알고 있어야지 행사할지 말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 영상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이든 저희 연락처든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아는 범위에서 충분히 상담드리고 관련 영상도 또 필요하시다면 또 제작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